조국 사모펀드는 없었다. 검찰 쿠데타 세력과 검찰 개혁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의미의 조국대전이란 용어가 사태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일반화된 조국 사태라는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자 한다. 조국 사태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을 지명하면서 시작되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조국 OUT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서초동 사거리에서 개최되는 등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민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태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정면 충돌했던 탁치. 논쟁 이후 처음 벌어진 광경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국정농단. 촛불 집회처럼 일방의 주장을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표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조국 사태처럼 하나의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격돌한 사례는 없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조국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술자리에서 커피숍에서 그렇게 조국을 비판했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도 정작 조국의 위법 행위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잘 답하지 못한다. 답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을 정도로 조국에 대한 범죄 혐의를 그야말로 이 잡듯이 뒤졌지만 조국을 구속시키지 못했다. 이 즈음 되면 우리는 무언가에 홀렸었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작성하고 언론이 뿌리고 진보가 체크한 프레임에 대한민국은 홀렸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색깔론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9년 8월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과거 산호맹남 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대중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이었던 색깔론으로 공세를 시작한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공세 방향을 전환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 언론을 포함해 대다수 언론이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일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9년 8월 27일 당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윤 총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라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입시비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8월 27일 20여 곳 이상의 동시 압수수색과 이후 토끼몰이식 수사에도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조국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그나마 유일하게 기소한 거짓 변경보고 혐의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국 사태의 본류라며 검찰과 언론이 2019년 내내 그렇게 강조했던 사모펀드 혐의는 허무하게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사법부는 사모펀드 건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언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적 언론으로 분류되었던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았다. 2019년 8월 20일 경향신문은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에 운용사의 얼굴 없는 53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가족과 관련한 어떠한 단서도 없이 기사 제목에는 얼굴 없는 53억이라고 써놓고는 조국 전 장관의 얼굴 사진을 올리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선 악의적 보도를 하였다. 심지어 경향은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9월 6일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색깔론 대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관련 의혹으로 공세를 집중했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맹탕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줘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준다고 할 정도로 공세 내용이 빈약했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진행되던 청문회를 마칠 무렵 청문회를 진행 중이던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저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다. 청문회 마치기를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저녁 10시 5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동향돼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센 파도가 조국 가족과 민주당 앞에 불어오고 있었다.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를 뜻한다. 즉 국회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산호맹, 활동 경력에 대한 질의가 유일했다.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한지를 묻는 질의였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대신 검찰이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 동생, 사촌동생 등 가족과 지인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 및 휴대폰 추적,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별건 수사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 방식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되었다.